네, 앞서 보신 대로 중부지방 곳곳에서 그야말로 물폭탄이 투하된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자세한 장마와 태풍 상황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바빴죠? 예, 네,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비 소식부터 좀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 밤 사이에 중부지방의 폭우라고 할 만한 진짜 저희가 지금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도 엄청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때문에 좀 안타까운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만큼 왔습니까? 네,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중부지방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경기도 가평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의정부에는 191mm, 서울에서도 도봉구에서 141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도 고성이 182mm, 인제가 17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9시를 기해서 서울과 인천에서도 호우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부지방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더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4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와 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비가 좀 그쳐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번 장맛비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달과는 달리 이번에는 장마 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내일까지도 장마 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가면서 비를 뿌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장마가 다소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주 후반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이처럼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마 전선을 두고 두 기단의 힘싸움이 막상막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마를 두고 남쪽으로는 따뜻한 기단, 북쪽으로는 찬 기단의 힘겨루기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양쪽 다 세력이 상당히 강한 상태를 보이면서 서로 쉽게 물러서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과 경북 지역, 오늘은 또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유독 비가 집중되는 것도 이 장마 전선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풍 영향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굉장히 뜨겁고 습한 열대 공기가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이 상당히 요동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장마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다시 북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아마 주 후반의 장맛비는 태풍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재훈 기자 말한 대로 설상가상인 거죠.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태풍이 어디로 가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통에도 문제고 옆으로 가면 장마 전선을 또 세력을 키우니까 문제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예상치로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난 일요일 제1호 태풍 네파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파탁이란 이름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유명한 전사를 뜻하는데요. 예년 같으면 7월 정도 됐으면 한 9호에서 10호 정도 태풍이 됐을 텐데 올해는 온난화와 작년에 슈퍼 엘니뇨의 여파로 18년 만에 7월에 돼서야 첫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태풍 네파탁은 괌 서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목요일쯤에는 대만 동쪽 인근 해상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진로가 다소 유동적입니다. 태풍 진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쪽으로 뻗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도 있고 중국 쪽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로가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진로는 중국 남부에 상륙하는 거였는데 오늘부터 예측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동쪽 해상을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마도 좀 더 정확한 태풍 진로는 3일쯤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때쯤이면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예측 기관들도 아마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은 좀 긴장을 하고 대비 태세를 좀 갖춰야겠군요. 그렇죠? 네, 예. 만약에 태풍이 한반도를 향한다면 어느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태풍이 어느 지점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태풍이라는 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상 현상이다 보니까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예보도 상당히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여러 예측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네네. 이번 주말쯤에 태풍이 중국 남동 해안에 상륙을 한 뒤에 예. 서해상으로 빠져나오는 진로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예상이 일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조금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태풍이 크게 전향을 해서 일요일에는 제주도 쪽으로 한국과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일본 기상청은 서해 상공으로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 태풍센터의 예측대로 태풍이 움직인다면 이번 태풍은 대한해협을 건널 수도 있고 예. 4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더라도 우리나라는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다량의 열대 수증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어제만큼이나 강력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3일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좀 소멸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비를 좀 잘해야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처법 저희가 매년 얘기하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배대처법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자연재해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죠. 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또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더라도 예, 예.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강이나 계곡의 경우에는 섣불리 건너려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예. 침착하게 119로 전화를 해서 구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피할 경우에는 저지대는 당연히 피해야겠고 특히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고요. 무리하게 침수가 된 지역을 건너려고 하다 보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피해 이후에는 수습할 때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가 통하는지 또 가스가 새는지는 않는지는 잘 점검을 하셔서 네. 2차 사고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집 주변 비탈면에서 갑자기 흙이나 작은 돌이 떨어지게 되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가까운 기관에 신고를 하고 즉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네. 잘 숙지하셔서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피해 요령법 아무쪼록 잘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장마와 태풍 상황을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